너는 우리 집 식모밖에 더 되니? 네가 왜 나서?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식모가 사실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될 사람이라는 걸요. 제가 어떤 사람인지 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더 반갑게 인사드릴게요. 제 이름은 이서윤, 35살입니다. RCS 파머 코리어의 대표이자 신약 연구소장이에요. 연매출 2천억, 직원 30명을 이끄는 회사의 수장입니다. 저는 18살에 미국 유학을 갔어요. 26에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그 후 세계적인 제약회사에서 8년간 일했어요. 난치병 치료제 연구에 몰두했습니다. 32에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한국에 연구소를 세우고 싶었거든요. 3년 만에 회사를 궤도에 올렸습니다. 혁신적인 신약 개발로 세계의 주목을 받았어요. 하지만 제 삶엔 일밖에 없었습니다. 연구실과 회사 사무실. 그게 제 세상의 전부였어요. 35이 됐을 때 문득 외로웠습니다. 성공했지만 혼자였어요. 친구들은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가족과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밤 11시까지 회사에 남아 연구 자료를 검토하고 있었어요. 그때 대학 선배가 연락을 했습니다. 서윤아, 너 결혼 생각 없어? 갑자기 왜요? 좋은 사람 있는데 소개해 줄까? 저는 망설였어요. 제 정체를 알면 사람들이 달라졌거든요. 제약회사 대표라고 하면 눈빛이 변했습니다. 돈을 보는 사람, 지위를 보는 사람, 인맥을 노리는 사람, 진짜 저를 보는 사람은 없었어요. 선배, 제가 부탁이 하나 있어요. 뭔데? 제 직업은 말하지 말아주세요. 왜? 그냥요. 그냥 평범하게 만나고 싶어요. 선배가 웃었습니다. 알았어. 그럼 뭐라고 해? 약국에서 일한다고 해주세요. 약국? 너 박사학위 있잖아. 괜찮아요. 그냥 약국 직원이라고만 해주세요. 일주일 후, 저는 시내 한 카페에서 그 남자를 만났습니다. 박준호. 38살 회사원이라고 했어요. 수수한 정장 차림에 무뚝뚝한 인상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서윤입니다. 박준호입니다. 악수를 했어요. 손이 거칠었습니다. 일을 많이 하는 손이구나 싶었어요. 무슨 일 하세요? 약국에서 일해요. 약 사세요? 아니요, 그냥 직원이에요. 준호 씨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실망인지 무관심인지. 그렇군요. 대화는 거기서 끊어졌어요. 저는 그가 뭘 하는지 물었습니다. 준호 씨는요? 회사 다녀요. 그냥 평범한 직장인이에요. 어떤 일 하세요? 영업 관련 일이요. 더 자세한 얘기는 없었습니다. 1시간쯤 앉아 있었어요. 어색한 침묵이 많았습니다. 첫 만남은 그렇게 끝났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별로 관심 없어 보이던데. 하지만 일주일 후 선배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서윤아, 준호 씨 어머니가 너랑 만나고 싶대. 어머니요? 응. 며느리감으로 괜찮은지 보고 싶으시나 봐. 저는 긴장됐습니다. 시어머니와의 첫 만남. 다음 주 일요일 저는 준호 씨 집을 찾아갔습니다. 평범한 아파트였어요. 30평대 정도.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한미정. 65살쯤 돼 보이는 여자가 나왔습니다. 단정한 옷차림에 날카로운 눈빛이었어요. 들어오세요. 안녕하세요. 이서윤입니다. 거실로 안내받았습니다. 준호 씨도 앉아 있었어요. 저는 준비해간 선물을 드렸습니다.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시어머니가 선물을 받으시더니 저를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평가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앉으세요. 감사합니다. 차가 나왔어요. 녹차였습니다. 시어머니가 물으셨어요. 부모님은 뭐 하시나요? 돌아가셨어요. 10년 전에. 아, 그렇구나. 형제는? 없어요. 외동이에요. 학교는 어디 나왔어요? 지방 대학교 나왔습니다. 지방 대학 이름을 댔어요. 제 진짜 학력을 숨겼습니다. 시어머니의 눈빛이 실망스러워졌습니다. 그래요. 그럼 지금 무슨 일 하세요? 약국에서 일하고 있어요. 약사구나? 아니요. 약국 보조예요. 순간 침묵이 흘렀습니다. 시어머니가 차를 한 모금 마셨어요. 월급은 얼마나 받아요? 100만 원 정도요. 시어머니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100만 원. 준호 씨는 옆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시어머니가 다시 물었습니다. 집은 있어요? 아니요. 월세 살아요. 재산은? 없어요. 거짓말이 계속됐습니다. 사실 저는 강남에 30평 아파트가 있었어요. 은행 예금도 10억이 넘었습니다. 하지만 전부 숨겼어요. 시어머니가 한숨을 쉬셨습니다. 그렇군요. 분위기가 싸늘해졌어요. 1시간쯤 더 앉아 있다가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그래요. 조심히 가요. 현관까지 나왔어요. 준호 씨가 배웅했습니다. 죄송해요. 우리 어머니가 좀. 아니에요. 괜찮아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갔습니다. 1층 로비에 도착했을 때 눈물이 났어요. 역시 안 되는구나. 차에 올라탔습니다. 운전석에 앉아서 한참을 그대로 있었어요. 왜 이렇게 외로울까? 성공했지만 외로웠습니다. 돈도 있고 지위도 있지만 아무도 진짜 저를 봐주지 않았어요.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선배였어요. 서윤아, 준호 씨 어머니가 안 된대. 네. 그럴 줄 알았어요. 미안해. 내가 너무 가벼이 생각했나 봐. 괜찮아요, 선배. 전화를 끊었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라디오에서 노래가 흘러나왔어요. 사랑 노래였습니다. 저는 그 노래를 들으며 울었어요. 나도 사랑받고 싶어. 진짜 나로. 학벌이나 돈이 아니라 그냥 이서윤이라는 사람으로. 그런데 왜 이렇게 어려울까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선배에게서 다시 연락이 왔어요. 서윤아, 이거 이상한데. 뭐가요? 준호 씨가 너랑 만나고 싶대. 네. 어머니는 반대하는데 준호 씨가 고집 피우나 봐. 저는 놀랐습니다. 왜? 다시 카페에서 만났어요. 준호 씨가 먼저 말했습니다. 죄송해요. 우리 어머니가 좀 까다로워서. 괜찮아요. 근데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이서윤 씨, 저랑 결혼할 생각 있으세요?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갑자기요? 저도 이제 38이에요. 결혼해야죠. 사랑 고백이 아니었어요. 그냥 조건이었습니다. 나이가 됐으니 결혼하자는. 하지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좋아요. 왜 그랬을까요? 외로웠나 봐요.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이번엔 진짜 나로 사랑받아 보자. 모든 걸 숨기고 그냥 이서윤이라는 사람으로. 언젠가 그가 진짜 저를 알게 되면 그때도 사랑해 줄까? 그걸 확인하고 싶었어요. 2달 후 결혼식 날이 왔습니다. 웨딩드레스를 입고 거울을 봤어요. 화장을 한 제 얼굴이 낯설었습니다. 평소엔 화장 안 하고 다녔거든요. 대기실에서 혼자 앉아 있었어요. 부모님이 안 계시니 아무도 옆에 없었습니다. 친구들 몇 명이 와줬지만 다들 바빠서 먼저 나가 있었어요. 저는 부케를 내려다봤습니다. 하얀 장미였어요. 잘하는 거겠지? 스태프가 문을 열었습니다.
신부님 입장하세요.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저는 걸어 나갔어요. 긴 버질로들을 혼자 양옆에 앉은 하객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하지만 제 쪽은 텅텅 비어 있었어요. 친구 몇 명만 앉아 있었습니다. 준호 씨 쪽은 가득 찼지만요. 단상에 올라갔습니다. 준호 씨가 서 있었어요. 무표정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앞자리에 앉아 계셨어요. 역시 굳은 표정이었습니다. 주례 선생님 말씀이 있었어요. 신랑 신부는 평생 서로 사랑하고 아끼겠습니까? 예. 저는 대답했습니다. 진심이었어요. 준호 씨도 대답했습니다. 예. 하지만 그의 목소리엔 감정이 없었어요. 식이 끝났습니다. 피로연 자리에서 시어머니의 친구분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미정이 며느리 집안이 별로래. 그러게. 혼자 들어오는 거 봤어? 불쌍하긴 한데 그래도 좀 그렇지. 저는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아픈 내색은 하지 않았어요. 신혼여행은 제주도로 이틀 다녀왔습니다. 호텔방에서 준호 씨는 노트북을 펴놓고 일했어요. 저도 가져온 책을 읽었습니다. 연구 논문집이었지만 소설책 겉표지로 감춰뒀어요. 일이 많으세요? 네. 좀 급한 게 있어서요. 그렇군요. 그게 신혼여행 동안 나눈 대화의 전부였습니다. 이틀 후 서울로 돌아왔어요. 저는 작은 캐리어 하나를 끌고 시댁으로 들어갔습니다. 시어머니가 맞아주셨어요. 왔구나. 들어와. 네, 어머님. 제 방으로 안내받았습니다. 작은 방이었어요. 10평도 안 돼 보였습니다. 여기서 지내면 돼. 감사합니다. 짐을 풀었어요. 옷 몇 벌과 책 몇 권이 전부였습니다. 회사 서류와 노트북은 따로 보관함을 빌려놓았어요. 집에선 철저히 숨기기로 했으니까 저는 창문을 열었습니다. 밖이 보였어요. 평범한 아파트 단지, 평범한 풍경.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진짜 나로 사랑받자. 내가 먼저 사랑하자. 그렇게 4년이 시작됐습니다. 지옥 같은 4년이. 결혼 생활 첫날 아침이었습니다. 새벽 5시에 눈이 떠졌어요. 평소 습관이었습니다. 일찍 일어나서 운동하고 출근 준비를 하곤 했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조용히 일어나서 거실로 나갔습니다. 시어머니 방문이 닫혀 있었어요. 준호 씨도 자고 있었습니다. 저는 부엌으로 갔어요. 아침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봤어요. 재료들이 있었습니다. 밥을 짓고 국을 끓이고 반찬을 데웠습니다. 회사에서는 연구팀을 이끌었지만 집에서는 식모가 되어야 했어요. 6시쯤 상을 차렸습니다. 시어머니가 방에서 나오셨어요. 일찍 일어났네. 네, 어머님. 밥은 했어? 네, 차려놨습니다. 시어머니가 식탁에 앉으셨어요. 국을 한술 드시더니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이게 뭐야? 간이 왜 이래?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 하겠습니다. 됐어. 그냥 먹어. 시간 아까워.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준호 씨도 나왔어요. 출근해요. 네. 다녀오세요. 그는 밥 한 숟가락 뜨더니 일어났습니다. 저 먼저 갈게요. 진지는요? 바빠서요. 회사에서 먹을게요. 문을 닫고 나갔어요. 저는 멍하니 그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나도 가야 하는데. 하지만 아침상을 치워야 했어요. 설거지를 하고 부엌을 정리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부르셨어요. 서윤아. 네, 어머님. 청소 좀 해야겠어. 먼지 쌓였어. 네, 할게요. 그리고 빨래도 돌려야지. 알겠습니다. 저는 청소기를 꺼냈어요. 거실을 청소하고 방을 청소했습니다.
빨래를 돌리고 화장실을 닦았어요. 9시가 됐습니다. 회사 출근 시간이었어요. 저는 비서에게 전화했습니다. 민지 씨, 저 오늘 10시쯤 들어갈게요. 네, 이사님. 오전 회의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11시로 미뤄주세요. 알겠습니다. 시어머니께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님, 저 약국 나가야 해요. 벌써? 집안일은 다 했어? 네, 했습니다. 그래. 다녀와. 저녁 때 늦지 마. 네, 어머님. 저는 평범한 옷을 입었어요. 청바지에 티셔츠. 회사에 가면 갈아입을 정장이 준비돼 있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회사로 갔어요. 강남역에서 내렸습니다. 회사 건물 지하 주차장에 들어갔어요. 제 전용 주차 공간에 차가 있었습니다. 벤츠 S클래스. 하지만 타지 않았어요. 시댁에서는 차가 없다고 했으니까 사물함에서 정장으로 갈아입었습니다. 머리를 올리고 화장을 고쳤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최상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대표실 문을 열었어요. 이사님, 안녕하세요. 비서 민지 씨가 인사했습니다. 응, 민지 씨. 오전 일정 브리핑 해줘. 네. 11시에 신약 개발팀 회의 있고요. 오후 2시에 투자사 미팅 있습니다. 알았어. 커피 한 잔 부탁해. 네, 이사님. 저는 책상에 앉았어요. 모니터를 켰습니다. 쌓여있는 이메일들, 결제 대기 중인 서류들, 숨 돌릴 틈이 없었습니다. 회의가 시작됐어요. 이사님, 3상 임상시험 결과가 나왔습니다. 효과는 예상보다 20% 높게 나왔습니다. 부작용은 거의 없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다음 단계 준비하세요. 네, 이사님. 오후 2시 투자사 미팅. 이 박사님, 이번 신약은 정말 혁신적이네요. 감사합니다. 추가 투자 진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후 5시가 됐어요. 저는 서둘러 짐을 챙겼습니다. 민지 씨, 난 먼저 퇴근할게. 네, 이사님. 내일 뵙겠습니다. 다시 사물함에서 평범한 옷으로 갈아입었어요. 지하철을 타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6시쯤 집에 도착했어요.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다녀왔습니다. 시어머니가 소파에 앉아 계셨어요. 왔어? 장 좀 봐야겠어. 지금요? 응. 저녁 만들어야지. 냉장고 비었어. 저는 가방을 내려놓았어요. 알겠습니다. 뭘 사올까요? 여기 메모해뒀어. 이대로 사와. 메모지를 받았습니다. 야채, 과일, 고기, 생선. 목록이 길었어요. 네, 다녀오겠습니다. 다시 밖으로 나갔습니다. 시장에 가서 장을 봤어요. 무거운 장바구니를 들고 돌아왔습니다. 7시가 넘어 있었어요. 부엌에 들어가서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생선을 굽고 나물을 무치고 국을 끓였어요. 8시에 상을 차렸습니다. 준호 씨가 들어왔어요. 왔어요. 네. 저녁 드세요. 그는 식탁에 앉았습니다. 시어머니, 준호 씨, 그리고 저. 셋이 앉아서 밥을 먹었어요.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생선을 드시더니 말씀하셨어요. 서윤아, 이거 덜 익었네. 죄송합니다. 제대로 하질 못해. 준호 씨는 아무 말 없이 밥만 먹었어요. 저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식사가 끝났어요. 저는 설거지를 했습니다. 9시가 넘었어요. 시어머니가 또 부르셨어요. 서윤아, 내일 손님 오신대. 네, 어머님. 과일이랑 떡 좀 사와야겠어. 알겠습니다. 그리고 거실 바닥 좀 닦아. 내일 손님 오시기 전에. 네.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10시가 됐어요. 저는 노트북을 켰습니다.
회사 서버에 접속했어요. 오늘 검토하지 못한 연구 자료들. 새벽 2시까지 일했습니다. 그리고 잠들었어요. 4시간. 그게 제가 잘 수 있는 시간의 전부였습니다. 한 달이 지났어요. 매일이 똑같았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집안일. 회사 출근. 저녁에 돌아와서 또 집안일. 밤에 몰래 연구. 준호 씨와는 여전히 대화가 없었어요. 밥 먹어요. 응. 다녀왔습니다. 그래. 그게 전부였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였어요. 시어머니의 친구분들이 오셨습니다. 저는 과일을 깎아서 내놓았어요. 어머, 며느리 있었어? 네, 안녕하세요. 일은 뭐해? 약국에서 일해요. 약사구나? 시어머니가 끼어드셨어요. 아니야. 약국 보조야. 친구분들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아, 그렇구나. 월급도 100만 원밖에 안 돼. 시어머니가 한숨을 쉬셨어요. 저는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친구분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미정아, 좀 아쉽겠다. 그러게 말이야. 우리 아들이 잘났는데. 그래도 집안일은 하니까 다행이지 뭐. 식모처럼 부리면 되지.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싱크대를 붙잡았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참자. 조금만 더 참자. 손님들이 돌아가신 후였어요. 시어머니가 저를 불렀습니다. 서윤아. 네, 어머님. 너 돈은 좀 모았냐? 친정 쪽에 좀 도와드릴 일이 있어서요. 부모님 연세도 있으시고. 사실 부모님은 돌아가셨지만 거짓말을 계속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비웃으셨어요. 역시 가난한 집안이네. 거기다 부모 뒷바라지까지. 죄송합니다. 그래도 여기서 먹고 자는 건 공짜니까 월급은 내가 알아서 써. 감사합니다, 어머님. 방으로 들어갔어요. 침대에 앉았습니다. 핸드폰을 꺼내서 은행 어플을 켰어요. 예금 잔고 12억 3천만 원. 이번 달 월급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회사 대표 연봉 월 3천만 원. 하지만 시댁에서는 제가 월급 100만 원 받는다고 알고 있었어요. 저는 핸드폰을 끄고 노트북을 켰습니다. 연구 자료를 검토했어요. 새로운 화합물 구조, 임상시험 데이터, 제가 7년간 매달려온 신약이었습니다. 전 세계 수백만 명을 살릴 수 있는 약. 하지만 이 집에서 저는 그냥 식모였어요. 1년이 지났습니다.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어요. 저는 여전히 새벽에 일어나서 집안일 했고 시어머니는 여전히 저를 구박했습니다. 준호 씨는 여전히 무관심했어요.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준호 씨가 늦게 들어왔어요. 술 냄새가 났습니다. 어디 갔다 왔어요? 회식? 진지는요? 먹었어. 그는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저는 거실에 남아서 정리를 했어요. 문득 거울을 봤습니다. 초췌한 얼굴이 비쳤어요. 머리는 산발이었고 눈 밑엔 다크서클이 있었습니다. 이게 나인가? 세계적인 연구자. 2천억 회사의 대표. 하지만 거울 속엔 지친 며느리만 있었어요. 2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점점 지쳐갔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언젠가 알아주겠지. 조금만 더 기다리자. 그 희망으로 버텼어요. 3년째가 됐습니다. 어느 날 밤 저는 연구 자료를 보다가 울었습니다. 제가 개발한 신약이 FDA 승인을 받았어요. 전 세계가 주목하는 혁신 신약. 하지만 이 기쁨을 나눌 사람이 없었습니다. 준호 씨는 옆방에서 자고 있었고 시어머니는 제가 뭘 하는지 관심도 없었어요. 저는 혼자 조용히 울었습니다. 4년째.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어요. 희망도 사라졌습니다. 아무도 나를 보지 않아. 4년 동안 기다렸지만 아무도 진짜 저를 봐주지 않았어요.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그만 기다리자. 더 이상 숨지 말자. 진짜 내 삶으로 돌아가자. 그날 밤 저는 이혼 변호사에게 메일을 보냈습니다. 준비를 시작해 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거울을 봤어요. 이서윤, 이제 그만 참아. 속삭였습니다. 너는 이런 삶을 살 사람이 아니야. 그날 밤을 잊을 수 없습니다. 4년째 되던 목요일 저녁이었어요. 시어머니의 친구분들이 또 오셨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과일을 깎고 있었어요. 거실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정아, 며느리는 어때? 뭐? 그저 그래. 일은 뭐 한다고 했지? 시어머니가 대답하셨어요. 약국 보조야. 월급 100만 원. 어머, 그것밖에 안 돼? 그러게 말이야. 우리 준호가 과장까지 했는데. 저는 과일 접시를 들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드세요. 친구분들이 저를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고마워요. 과일을 내려놓고 다시 부엌으로 들어가려는데 시어머니가 불렀습니다. 서윤아, 잠깐. 네, 어머님. 차 좀 더 가져와. 네. 차를 더 끓여서 가져갔어요. 그때 친구분 한 분이 물었습니다. 서윤 씨, 결혼한 지 몇 년 됐어요? 4년 됐습니다. 아이는 언제 가질 거예요? 저는 당황했어요. 그건 시어머니가 끼어드셨습니다. 애는 무슨 월급도 100만 원인데 애 키울 돈이 있어야지. 웃음소리가 터졌어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전 부엌에 있겠습니다. 부엌으로 들어가서 싱크대에 손을 짚었어요. 숨이 막혔습니다. 그때 준호 씨가 퇴근해서 들어왔어요. 어머니 왔어요. 왔니? 저는 현관으로 나갔습니다. 다녀왔어요. 준호 씨는 제 얼굴을 보지 않았어요. 응. 그리고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준호야, 인사해. 어머니 친구분들이야. 안녕하세요. 어머, 준호 잘생겼네. 우리 아들 회사에서 잘 나가요. 과장이에요. 자랑스러운 목소리였습니다. 저에 대해선 한 번도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었어요. 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손님들이 돌아가신 건 밤 10시였어요. 저는 거실을 정리하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앉아서 천장을 바라봤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더 이상은 안 되겠다. 4년 동안 참았어요. 기다렸어요. 사랑받고 싶었어요. 하지만 아무도 저를 보지 않았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켰어요. 이메일을 작성했습니다. 수신 김민수 변호사. 제목 이혼 상담. 김 변호사님, 이서윤입니다. 이혼 절차를 준비하고 싶습니다. 내일 오전에 시간 되시면 연락 주세요.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회사 비서에게도 메일을 보냈어요. 민지 씨, 내일부터 모든 일정 정상화하겠습니다. 오전 9시 출근으로 변경해 주세요. 2통의 메일을 보내고 나니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이제 끝이다. 그날 밤 잠을 설쳤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났습니다. 평소처럼 집안일을 할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하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짐을 챙겼어요. 필요한 건 많지 않았습니다. 여기 가져온 것도 별로 없었으니까 작은 가방 하나면 충분했어요. 6시쯤 방문을 열었습니다. 거실로 나갔어요. 시어머니는 아직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준호 씨도 방에 있었어요. 저는 메모지에 한 줄을 적었습니다. 시장 다녀올게요. 식탁 위에 올려놨어요.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뒤돌아봤어요. 4년을 살았던 집. 하지만 한 번도 제 집이라고 느껴진 적이 없었습니다. 문을 닫았어요.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1층으로 내려갔어요. 밖으로 나왔을 때 새벽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저는 깊이 숨을 들이마셨어요.
자유다. 택시를 잡았습니다. 강남으로 가주세요. 네. 차는 출발했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뜨고 있었어요. 붉은 아침 햇살. 새로운 시작 같았습니다. 회사 건물에 도착했어요. 7시 반. 아직 출근한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갔어요. 제 차가 서 있었습니다. 벤츠 S클래스. 4년 만에 다시 탔습니다. 시동을 걸었어요. 엔진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게 내 차구나. 회사 최상층으로 올라갔어요. 대표실 문을 열었습니다. 민지 씨가 놀라서 일어났어요. 이사님? 벌써 오셨어요? 응. 민지 씨, 오늘부터 내 일정 원래대로 돌려놔. 네. 그럼. 더 이상 숨지 않을 거야. 민지 씨가 제 얼굴을 봤어요. 이사님, 무슨 일 있으세요? 아니. 이제 제대로 일할 거야. 책상에 앉았습니다. 4년 만에 제대로 된 출근이었어요. 오전 9시 임원 회의가 있었습니다. 이사님, 오늘은 오셨네요. 앞으로 매일 나올 거예요. 좋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저는 변호사에게 전화했어요. 김 변호사님, 이서윤입니다. 네, 이사님. 메일 받았습니다. 이혼 절차 진행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사유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성격 차이로요. 조용히 처리하고 싶어요. 네. 서류 준비하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어요. 점심시간이 됐습니다. 민지 씨가 들어왔어요. 이사님, 진지 드세요. 고마워. 식당에서 임원들과 식사했습니다. 4년 만이었어요. 이사님, 오랜만에 함께 식사하네요. 앞으로 자주 하죠. 좋습니다. 오후에 은행에 갔습니다. 개인 금고를 열었어요. USB 하나를 꺼냈습니다. 7년간의 연구 자료가 담긴 USB였어요. 그리고 편지 2통을 썼습니다. 하나는 준호 씨에게, 하나는 시어머니에게. 혹시 이걸 보신다면 이제 진실을 마주할 준비가 되셨길 바랍니다. 저는 약국 보조가 아니었어요. RCS 파머 코리어 대표이자 신약 연구소장입니다. 4년 동안 기다렸지만 아무도 저를 보지 않았어요. 이제 저는 제 삶으로 돌아갑니다. 편지를 봉투에 넣었어요. USB와 함께 금고에 넣었습니다. 이 금고는 제 명의로 되어 있었어요. 언젠가 그들이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은행을 나왔어요. 하늘을 봤습니다. 맑았어요. 저는 웃었습니다. 4년 만에 진짜 웃음이었어요. 회사로 돌아가서 비서에게 말했습니다. 민지 씨, 새 아파트 알아봐줘. 네. 이사하세요? 응. 회사 근처로. 알겠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호텔에 방을 잡았어요. 짐을 풀고 샤워를 했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초췌했던 얼굴이 조금 밝아 보였습니다. 침대에 누웠어요.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준호 씨에게서 전화가 10통 넘게 와 있었어요. 문자도 몇 통. 어디야? 집에 언제 와? 전화해. 시어머니에게서도 전화가 왔었습니다. 하지만 받지 않았어요. 핸드폰을 끄고 옆에 놨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서울 야경이 보였습니다. 반짝이는 불빛들. 저는 그 불빛을 보며 생각했어요. 이제 시작이다. 진짜 내 삶의 시작. 더 이상 숨지 않을 거예요. 더 이상 참지 않을 거예요. 저는 이서윤입니다. 세계적인 신약 연구자. 2천억대 회사의 대표. 그리고 이제 그 진실을 세상에 보여줄 겁니다. 눈을 감았어요. 4년 만에 편히 잠들었습니다. 집을 나온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회사에서 정상적인 일상을 되찾았어요. 아침 8시에 출근해서 저녁 8시에 퇴근했습니다. 주말엔 골프도 치고
친구들도 만났어요. 4년 만에 돌아온 제 삶이었습니다. 월요일 아침이었어요. 임원 회의가 있었습니다. 이사님, 이번 분기 매출이 나왔습니다. 재무이사가 보고했어요. 2,100억입니다. 전년 대비 15% 증가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신약 3상 결과는요? 이번 주 금요일에 발표됩니다. FDA 승인은 다음 달 초 예정입니다. 회의실 대형 스크린에 그래프가 떴어요. RCS 파머 코리어. 연매출 2천억. 직원 500명. 국내 바이오 제약 업계 5위. 제가 3년 만에 1군 회사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들 본업에 집중해 주세요. 네, 이사님. 회의가 끝나고 저는 대표실로 돌아왔어요. 창밖으로 강남 거리가 보였습니다. 63층. 서울에서 가장 높은 곳 중 하나였어요. 이 자리까지 오는데 10년이 걸렸습니다. 하버드 박사, 글로벌 제약사 8년 경력, 귀국 후 3년 만에 2천억 회사 설립. 하지만 시댁에서는 제가 월급 100만 원 약국 보조였어요.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와. 비서 민지 씨가 들어왔어요. 이사님, 보고 드릴 게 있습니다. 뭔데? 민지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시댁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어디로? 회사 대표 번호로요. 약국에도 전화했다고 하는데 저는 웃었어요. 그래, 뭐래? 이서윤 씨가 어디 있냐고 물었답니다. 답변은 접수 담당자가 개인정보라 알려드릴 수 없다고 했습니다. 잘했어. 앞으로도 모든 연락 무시해. 네, 이사님. 민지 씨가 나갔어요. 저는 책상에 앉아서 생각했습니다. 벌써 약국에 전화했구나. 예상했던 일이었어요. 일주일이나 연락이 없으니 당연히 찾아보겠죠. 하지만 약국에선 아무것도 알 수 없을 겁니다. 제가 1년 전에 그만뒀으니까. 정확히는 그만둔 게 아니라 약국을 인수했지만요. 핸드폰을 꺼냈어요. 친구 재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재훈아, 나야. 서윤이. 서윤아. 무슨 일이야? 부탁이 하나 있어. 뭔데? 박준호 알지? 내 남편. 응, 안다. 근데 너 어디 갔어? 준호가 미쳐서 찾아다니던데.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재훈아, 준호한테 힌트 좀 줘. 힌트? 응. 그 약국 말이야. 내가 인수했다고. 뭐? 진짜? 응. 그리고 건물주도 나라고 알려줘. 재훈이 놀란 목소리로 물었어요. 서윤아, 너 대체 뭐 하는 사람이야? 나중에 알게 될 거야. 일단 준호한테만 슬쩍 알려줘. 전부 다? 아니, 조금씩 스스로 찾게 해야 해. 왜? 그들이 스스로 깨달아야 하니까. 재훈이 한숨을 쉬었어요. 알겠어. 근데 너 괜찮아? 응, 이제 괜찮아. 전화를 끊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됐어요. 식당에서 임원들과 식사를 했습니다. 이사님, 요즘 표정이 밝아지셨어요. 연구소장이 말했어요. 그래요? 네. 예전엔 좀 피곤해 보이셨는데 저는 웃었습니다. 이제 좀 여유가 생겨서요. 그나저나 이사님, 다음 달 글로벌 제약 포럼 참석하시죠? 당연하죠. 발표 준비하고 있어요. 기대됩니다. 우리 신약이 전 세계에 알려질 테니까. 식사를 마치고 대표실로 돌아왔어요. 책상 위에 서류 뭉치가 놓여 있었습니다. 이혼 서류였어요. 변호사가 준비해 놓은 것이었습니다. 서류를 훑어봤어요. 깔끔했습니다. 재산 분할도 없었어요. 위자료도 청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갈라서는 거였어요. 펜을 들었습니다. 서명란에 이름을 썼어요. 이서윤.
또박또박 서명하고 나니 후련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비서를 불렀어요. 민지 씨, 이거 변호사한테 전달해줘. 네, 이사님. 오후엔 해외 투자사와 화상 회의가 있었습니다. 5천만 달러. 하나로 약 650억 원. 추가 투자 유치 성공이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아름다웠어요. 4년 전 저는 이 노을을 보며 외로워했었어요. 혼자라는 게 슬펐습니다. 그래서 결혼했죠. 평범한 사랑을 꿈꿨어요.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사랑은 없었고 식모 취급만 받았어요. 이제 다시 혼자입니다. 하지만 외롭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유로웠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재훈이었습니다. 서윤아, 준호한테 얘기했어. 뭐래? 완전히 놀라더라. 내가 약국 인수했다는 거. 그래서 자기가 아내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다고 하던데.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당연하죠. 4년 동안 관심도 없었으니까. 서윤아, 근데 너 진짜 뭐 하는 사람이야? 약국 인수할 정도면 나중에 알게 될 거야. 조금만 기다려봐. 알겠어. 근데 준호 어머니도 완전 패닉 상태래. 그렇겠죠.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가방을 챙겼어요. 퇴근 시간이었습니다.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갔어요. 제 차 옆에 섰습니다. 벤츠 S클래스. 4년 만에 매일 타는 차였어요. 시동을 걸고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이게 내 삶이야. 집으로 향했어요. 아니, 이제 제 집으로요. 강남 한복판에 있는 30평 아파트. 4년 전에 샀던 집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어요. 문을 열었습니다. 깨끗했어요. 가사도우미가 관리해뒀거든요. 거실에 들어가서 불을 켰습니다. 소파에 앉았어요. 조용했습니다. 시댁에선 항상 시끄러웠어요. 시어머니의 잔소리, 텔레비전 소리, 준호의 무거운 발걸음. 하지만 여기는 조용했습니다. 제가 원하는 고요였어요. 저는 와인 한 잔을 따랐습니다. 발코니로 나갔어요. 서울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반짝이는 불빛들. 저 어딘가에 시댁이 있을 거예요. 지금쯤 준호와 시어머니는 제 행방을 찾느라 정신없겠죠. 하지만 찾지 못할 겁니다. 제가 남겨둔 단서를 따라오지 않는 한 은행 금고, 그곳에 모든 진실이 있어요. USB와 편지. 그들이 스스로 찾아야 합니다. 제가 누구였는지, 무엇을 했는지, 왜 떠났는지. 저는 와인을 한 모금 마셨어요. 준호 씨 시어머니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알아가세요. 천천히. 제가 누구였는지. 별이 보였어요. 저는 그 별을 보며 웃었습니다. 진짜 웃음이었어요. 집을 나온 지 2주가 지났습니다. 그날 오후 국제 전화가 걸려왔어요. 영어였습니다. 세계제약협회에서 온 전화였어요. 축하합니다. 이서윤 박사님. 통역을 통해 들었습니다. 올해 혁신 신약 개발 공로상 수상자로 선정되셨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혁신 신약 개발 공로상. 세계 제약업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광입니다. 영어로 대답했어요. 시상식은 다음 달 뉴욕에서 열립니다. 참석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7년. 제가 이 신약에 쏟아부은 시간이었습니다. 하버드 박사과정 3년. 글로벌 제약사 연구원 4년. 그리고 귀국 후 회사를 세워 지금까지 수천 번의 실험, 수백 번의 실패, 셀 수 없는 밤샘. 모두 이 순간을 위해서였어요. 비서를 불렀습니다.
민지 씨, 다음 달 뉴욕 일정 잡아줘. 무슨 일정이세요? 세계제약협회 시상식. 민지 씨의 눈이 커졌어요. 혁신상이요? 응. 이사님, 축하드립니다. 민지 씨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복잡했어요. 기쁘면서도 씁쓸했습니다. 이 기쁨을 나눌 사람이 없네. 4년 전에 결혼한 이유가 바로 그거였어요. 혼자가 외로워서, 성공을 함께 나눌 사람이 필요해서. 하지만 준호는 제 성공에 관심이 없었죠. 아니, 제가 성공한 줄도 몰랐을 거예요. 그날 저녁 임원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다음 달 뉴욕 시상식에 갑니다. 축하드립니다. 이사님. 모두가 박수를 쳤어요. 우리 회사가 세계적으로 알려질 기회입니다. 이사님 덕분입니다. 아니에요. 다 함께 이룬 거죠. 회의가 끝나고 연구소장이 남았습니다. 이사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고마워요, 소장님. 근데 요즘 좀 힘드신 것 같던데 괜찮으세요? 저는 웃었어요. 이제 괜찮아요. 다행이네요. 사실 걱정했어요. 걱정 끼쳐드려 죄송해요. 아니에요. 이사님도 사람인데요. 한 달이 흘렀습니다. 뉴욕행 비행기에 올랐어요. 1등석이었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구름 위를 날고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시작이구나. 뉴욕에 도착했어요. 맨해튼의 최고급 호텔에 묵었습니다. 방에 들어가서 창밖을 봤어요. 센트럴파크가 보였습니다. 아름다웠어요. 시상식 날이 왔습니다. 저는 검은색 이브닝 드레스를 입었어요. 거울을 봤습니다. 세련된 여자가 서 있었어요. 머리는 우아하게 올렸고 화장은 완벽했습니다. 이게 나야. 시댁에서의 초췌한 모습은 사라졌어요. 고급 차를 타고 행사장으로 갔습니다. 힐튼 호텔 대연회장. 화려한 샹들리에가 빛나고 있었어요. 세계 각국에서 온 제약업계 인사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붉은 카펫을 걸었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이 박사님, 이쪽 보세요. 축하드립니다. 카메라 세례를 받았어요. 자신감 넘치게 걸었습니다. 이게 진짜 저였으니까. 연회장에 들어갔어요. 제 자리는 앞쪽이었습니다. 귀빈석, 옆에는 노벨상 수상자들이 앉아 있었어요. 인사를 나눴습니다. 시상식이 시작됐습니다. 사회자가 무대에 올라왔어요. 신사숙녀 여러분, 세계제약협회 시상식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통역기를 통해 들었어요. 박수 소리가 울렸습니다. 여러 상이 수여됐어요. 연구공로상, 기술혁신상, 사회공헌상, 그리고 마지막. 이제 오늘 밤 가장 영예로운 상을 수여하겠습니다. 난치병 치료제 개발로 혁신을 이룬 분입니다. 제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이분의 연구는 전 세계 수백만 명의 생명을 구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오신 이서윤 박사님을 모시겠습니다. 음악이 흘러나왔어요. 저는 일어났습니다. 박수 소리가 쏟아졌어요. 무대로 걸어갔습니다. 긴 계단을 올라갔어요. 협회 회장이 트로피를 건넸습니다. 축하합니다, 이 박사님. 감사합니다. 트로피를 받았어요. 무거웠습니다. 7년의 무게였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쏟아졌습니다. 마이크 앞에 섰어요. 영어로 소감을 밝혔습니다. 이 영광스러운 상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 상은 제 것만이 아닙니다. 우리 연구팀 모두의 것입니다. 박수가 터졌어요. 7년 전 저는 꿈이 있었습니다. 생명을 구하는 꿈이었죠. 오늘 그 꿈이 현실이 됐습니다. 사람들이 귀 기울여 듣고 있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잠시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한국말로 바꿨어요. 화면 아래 자막이 깔렸습니다. 사람을 평가할 때 겉모습이 아닌 진심을 봐주세요. 카메라가 제 얼굴을 클로즈업 했습니다. 학벌이나 직업, 재산이 아니라 그 사람의 진짜 마음을 봐주세요. 때로는 가장 빛나는 사람이 가장 평범해 보일 수 있습니다. 때로는 가장 큰 마음을 가진 사람이 무시당할 수 있습니다. 목소리에 힘을 실었어요. 모든 사람이 진짜 자신으로 인정받는 세상이 되길 바랍니다. 박수 소리가 울렸어요. 모두가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저는 트로피를 들어 올렸어요. 플래시가 더욱 쏟아졌습니다. 무대에서 내려왔어요.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한국 기자도 있었어요. 이 박사님, 인터뷰 부탁드립니다. 네. 이 약을 개발하게 된 계기가 뭔가요? 희망이 없는 사람들을 돕고 싶었어요. 지금 기분이 어떠세요?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감사하면서도 조금 슬퍼요. 슬프다고요? 왜죠? 진짜 제 모습을 끝까지 보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서요. 기자가 고개를 갸우뚱했지만 더 묻지 않았습니다. 저녁 파티가 있었어요. 세계 각국의 인사들이 축하해줬습니다. 함께 연구하고 싶습니다. 우리 이사회에 참여해 주시겠어요? 정말 훌륭한 연설이었습니다. 저는 웃으며 악수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비어 있었어요. 파티가 끝나고 호텔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드레스를 벗고 샤워를 했어요. 거울을 봤습니다. 맨 얼굴에 저였어요. 트로피가 책상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트로피를 들고 창가로 갔어요. 뉴욕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준호 씨 시어머니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제 진짜 모습이에요. 4년 동안 숨겼던 모습, 눈물이 났어요. 기쁨의 눈물인지 슬픔의 눈물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핸드폰을 꺼냈어요. 한국 뉴스를 검색했습니다. 이서윤 박사 세계적 제약상 수상 기사가 떠 있었어요. 사진도 있었습니다. 트로피를 든 제 모습, 댓글들이 달리고 있었어요. 한국의 자랑, 여성 과학자 멋져요. 존경합니다. 그중 하나가 눈에 들어왔어요. 이분 결혼하셨나요? 남편 부럽겠다.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남편은 제가 누구인지도 몰라요. 핸드폰을 내려놨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별이 보였어요. 저 멀리 한국에서도 같은 별을 보고 있을까요? 준호와 시어머니, 이 뉴스를 봤을까요? 트로피를 든 제 모습을 봤을까요? 그들은 지금 뭘 느끼고 있을까요? 놀랐을까요? 후회했을까요? 아니면 여전히 모를까요?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이제 진실을 숨길 수 없다는 것. 세계가 알았으니까. 한국도 알았으니까. 곧 그들도 알게 될 거예요. 며느리가 누구였는지, 식모 취급했던 여자가 누구였는지. 저는 트로피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혼자 말했습니다. 진짜 시작? 뉴욕 호텔방.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침대에 앉아 노트북을 켰어요. 한국 포털 사이트에 접속했습니다. 메인 화면에 제 사진이 떠 있었어요. 트로피를 든 모습,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 이서윤 박사, 세계 제약협회 혁신상 수상, 메인 뉴스였습니다. 클릭했어요. 기사가 열렸습니다. 한국인 과학자 이서윤 박사가 미국 뉴욕에서 열린 글로벌 제약협회 GPA 시상식에서 혁신 신약 개발 공로상을 수상했다. 이 박사는 7년간 연구 끝에 난치병 치료제를 개발했으며 이 신약은 전 세계 수백만 명의 환자를 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박사는 국내 바이오 제약사 RCS 파머 코리어의 대표이자 연구소장으로 연매출 2천억 원 규모의 기업을 이끌고 있다. 기사는 계속됐어요. 이 박사는 하버드 대학교에서 생명공학 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글로벌 제약사에서 8년간 근무한 후 3년 전 귀국해 회사를 설립했다. 업계에서는 그녀를 한국 바이오 산업의 미래라고 평가하고 있다. 스크롤을 내렸습니다. 댓글이 수천 개 달려 있었어요. 대한민국의 자랑입니다. 여성 과학자 존경합니다. 하버드 박사의 2천억 회사 대표라니 대단하시네요. 이런 분이 우리나라에 있다니 자랑스럽습니다. 저는 계속 스크롤을 내렸어요. 그때 한 댓글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분 결혼하셨나요? 남편분 정말 복 받으셨네요. 그 아래 답글이 달려 있었어요. 기사 보니까 미혼이래요.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미혼은 아닌데 아직 이혼이 성립되지 않았으니까요. 다른 기사들도 검색했습니다. 이서윤 박사 겉모습 아닌 진심 봐달라 소감 밝혀. 35세 여성 과학자, 세계가 주목하는 이유. 2천억 바이오 기업 이끄는 이서윤 대표는 누구? 모든 기사가 저를 다루고 있었어요.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1위. 이서윤. 제 이름이었습니다. 핸드폰을 확인했어요. 부재중 전화가 50통 넘게 있었습니다. 언론사들이었어요. 인터뷰 요청드립니다. 방송 출연 부탁드립니다. 단독 인터뷰 가능하신가요? 모두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이메일을 확인했어요. 수백 통의 이메일이 와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가 눈에 들어왔어요. 발신자 박준호. 제목 서윤아.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하지만 열지 않았어요. 아직은 아니었습니다. 스크롤을 내렸어요. 시어머니 이름으로도 메일이 와 있었습니다. 발신자 한미정. 제목 며느리에게. 이것도 열지 않았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재훈이었습니다. 여보세요? 서윤아, 뉴스 봤어. 재훈의 목소리가 흥분되어 있었어요. 응, 봤어. 너 진짜 대단하구나. 2천억 회사 대표라니. 응. 근데 서윤아. 재훈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준호랑 어머니가 완전히 무너졌어. 그래. 뉴스 보고 난리 났어. 준호가 나한테 전화해서 울더라고. 울었다고? 응. 자기가 너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다고. 미안하다고. 저는 창밖을 봤어요. 뉴욕의 아침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도 완전 패닉 상태래. 자기가 세계적인 과학자를 식모처럼 부렸다고. 그렇겠지. 서윤아, 근데 너 어떻게 할 거야? 뭘? 준호랑 이혼할 거야?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응. 서류는 이미 준비했어. 언제 보낼 건데? 곧. 그럼 만나지도 않을 거야? 아직 모르겠어. 재훈이 한숨을 쉬었어요. 준호가 너 만나고 싶대. 사과하고 싶대. 재훈아. 응? 조금 더 기다려 볼게. 뭘? 그들이 뭘 하는지. 무슨 뜻이야? 저는 설명했습니다. 진짜 미안해하는지 아니면 그냥 체면 때문인지 보고 싶어. 서윤아. 4년 동안 나를 안 봤잖아. 이제 와서 갑자기 미안하다고 하는 게 진심인지 확인하고 싶어. 재훈이 이해한다는 듯 말했어요. 알겠어. 근데 준호 진짜 후회하는 것 같던데. 그렇다면 다행이지. 전화를 끊었습니다. 노트북을 닫고 창밖을 봤어요. 센트럴파크가 보였습니다. 사람들이 조깅하고 있었어요. 평화로운 아침이었습니다. 저도 평화로웠어요. 4년 만에 처음으로 오후에 비서 민지 씨에게 전화했습니다. 민지 씨, 나 내일 귀국할게. 네, 이사님.
일정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언론 인터뷰 요청 다 거절해줘. 네. 그런데 이사님, 정말 대단하세요. 한국이 난리예요. 그래. 네.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1위고 뉴스마다 이사님 얘기예요. 알았어. 조용히 처리해줘. 네, 이사님. 전화를 끊고 짐을 챙기기 시작했어요. 드레스를 접고 트로피를 조심스럽게 포장했습니다. 이 트로피 하나가 모든 걸 바꿔놓았어요. 4년간 숨겼던 진실이 이제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다음 날 오후 인천공항에 도착했어요. 공항 출구로 나가는 순간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이서윤 박사님, 인터뷰 부탁드립니다. 소감 한 말씀 해주세요. 기자들이 몰려들었어요. 경호원들이 막아섰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은 인터뷰 없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고 차로 향했어요. 차에 탔습니다. 기사님이 출발했어요. 축하드립니다, 이사님. 고마워요. 한국의 자랑이십니다. 저는 창밖을 봤어요. 서울거리가 지나갔습니다. 익숙한 풍경이었지만 이제는 달라 보였어요. 4년 전 저는 이 거리를 걸으며 외로워했었습니다. 사랑받고 싶어서 모든 걸 숨기고 결혼했었죠. 하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더 이상 숨지 않습니다. 더 이상 외롭지 않습니다. 집에 도착했어요. 강남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조용했습니다. 거실에 불을 켰어요. 트로피를 책상 위에 올려놨습니다. 반짝였어요. 저는 소파에 앉아서 노트북을 켰습니다. 이메일을 다시 확인했어요. 준호의 메일이 여전히 읽지 않음으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마우스를 갖다 댔어요. 클릭하려다가 멈췄습니다. 아직은 아니야. 시어머니의 메일도 마찬가지였어요. 읽지 않았습니다. 대신 변호사에게 전화했습니다. 김 변호사님, 저 이서윤입니다. 네, 이사님. 뉴스 봤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혼 서류 준비 다 됐죠? 네. 언제 보내드릴까요? 다음 주에 보내주세요.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 야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반짝이는 불빛들. 저 어딘가에 준호와 시어머니가 있을 거예요. 지금쯤 뭘 하고 있을까요? 후회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여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을까요?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곧 알게 될 거예요. 이혼 서류를 받으면 그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진짜 미안해하는지 아니면 그냥 체면을 차리려는 건지 저는 기다릴 겁니다. 조금만 더. 핸드폰을 내려놨어요. 와인 한 잔을 따랐습니다. 발코니로 나갔어요. 차가운 바람이 불었습니다. 저는 와인을 한 모금 마셨어요. 준호 씨 시어머니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당신들 차례예요. 어떻게 반응할지 보여주세요. 별이 보였어요. 저는 그 별을 보며 웃었습니다. 담담한 웃음이었어요. 이제 모든 게 그들 손에 달려 있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뉴스가 나간 후 제 삶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거리를 걸으면 사람들이 알아봤습니다. 저분 이서윤 박사님 아니에요? 맞네. 뉴스에서 봤어요. 인터뷰 요청도 끊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전부 거절했습니다. 회사 일에만 집중했어요. 그날도 평소처럼 출근했습니다. 오전 10시쯤이었어요. 비서 민지 씨가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이사님, 왜? 민지 씨의 표정이 심각했어요. 로비에 손님이 오셨습니다. 누구? 시어머니라고 하시는데요. 저는 멈췄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지금 로비에? 네. 이사님 만나러 오셨다고.
저는 모니터를 확인했습니다. 로비 감시 카메라가 보였어요. 시어머니가 서 있었습니다. 초라한 옷차림이었어요. 늙어 보였습니다. 한 달 만에 많이 늙으신 것 같았어요. 직원들이 수군거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회의실로 안내해줘. 네, 이사님. 민지 씨가 나갔습니다. 저는 책상에 앉아서 잠시 눈을 감았어요. 마음의 준비를 했습니다. 10분 후 저는 회의실로 향했어요. 문을 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창밖을 보고 서 계셨어요. 63층 높이에서 내려다보는 서울. 저는 문을 닫았습니다. 어머님, 시어머니가 돌아보셨어요.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많이 우신 것 같았어요. 서윤아,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의자를 권했어요. 앉으세요. 아니다. 나는 서서 얘기하마. 시어머니가 저를 바라봤어요. 서윤아, 나는 정말 몰랐어. 네. 내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인 줄.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계속 말씀하셨어요. 뉴스에서 봤어. 너 트로피 받는 거. 그래서요? 2천억짜리 회사 대표라고 하더라. 네, 맞아요.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버드 박사에 세계적인 연구자라고. 네. 그런 사람을 나는 말을 잇지 못하셨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식모처럼 부렸어. 저는 창밖을 봤어요. 그렇죠. 청소하라고, 밥하라고, 빨래하라고. 네. 친구들 앞에서 무시했어. 시어머니가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월급 100만 원이라고 비웃었어. 저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서윤아. 시어머니가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그때였습니다. 시어머니가 갑자기 무릎을 꿇었어요. 어머님, 저는 놀라서 달려갔습니다. 일어나세요. 안 돼. 나는 용서받을 자격이 없어. 시어머니가 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 울었습니다. 세계적인 사람을 내가 어떻게 대했는지. 어머님, 일어나세요. 저는 시어머니의 팔을 잡았어요. 안 돼. 나 일어날 수 없어. 어머님, 서윤아, 용서해다오. 시어머니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다오.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차갑고 마른 손이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를 일으켜 세웠어요. 의자에 앉게 했습니다. 진정하세요. 물을 따라드렸어요. 시어머니는 물을 마시며 계속 우셨습니다. 저는 맞은편에 앉았어요.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겨우 진정하고 말씀하셨어요. 서윤아, 나는 정말 몰랐어. 알아요. 왜 말 안 했니? 왜 숨겼어?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진짜 사랑받고 싶었어요. 뭐, 겉모습 말고요. 진짜 저로. 시어머니가 고개를 떨구셨어요. 학벌이나 돈, 지위가 아니라 그냥 이서윤이라는 사람으로 사랑받고 싶었어요. 4년 동안 기다렸어요. 누군가 진짜 저를 봐주길. 시어머니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안 봤죠. 미안해. 정말 미안해. 저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님은 제가 약국 보조라고 무시하셨어요. 그래. 내가 잘못했어. 준호 씨는 저에게 관심조차 없었어요. 4년 동안 단 한 번도 제가 누구인지 물어보지 않았어요. 시어머니가 얼굴을 손으로 가렸습니다. 우리가 너무 몰라봤구나. 저는 일어났어요. 창가로 갔습니다. 어머님, 응? 용서해요. 시어머니가 고개를 들었어요. 정말? 네. 미워하지 않아요. 서윤아. 시어머니가 일어나서 다가오려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손을 들어 막았어요.
하지만 돌아가지는 않을 거예요. 뭐, 집으로 돌아가지 않을 거예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왜 안 돼? 용서는 하지만 잊지는 않을 거예요. 서윤아, 4년 동안 받은 상처가 너무 커요. 저는 시어머니를 똑바로 봤습니다. 식모 취급받던 4년. 그건 새벽부터 일어나서 청소하고 밥하던 4년. 내가 잘못했어. 친구들 앞에서 무시당하던 4년. 시어머니가 말을 잊지 못했어요. 그 시간을 잊을 수 없어요. 하지만 이제 알았잖니. 내가 잘못했다는 걸.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알게 된 건 제가 세계적인 사람이라는 걸 알고 나서잖아요. 만약 제가 정말 월급 100만 원 약국 보조였다면요? 시어머니가 얼어붙었습니다. 여전히 식모처럼 부렸을 거 아니에요? 그게 문제예요, 어머님.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사람을 겉모습으로만 판단하셨잖아요. 시어머니가 주저앉았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저는 시어머니 앞에 무릎을 굽혔어요. 눈을 맞췄습니다. 어머님 용서는 해요. 진심으로. 그럼 돌아와라. 우리 다시 잘 살자. 안 돼요. 왜? 저는 이제 제 삶을 살 거예요. 시어머니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준호도 너무 후회하고 있어. 알아요. 만나줄 수는 없니?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직은 아니에요. 언제? 모르겠어요. 아직은 만날 준비가 안 됐어요. 시어머니가 흐느꼈습니다. 저는 일어났어요. 돌아가세요, 어머님. 서윤아. 이혼 서류는 이미 보냈어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혼? 네. 준호 씨도 서명하면 끝나요. 안 돼. 이혼은 안 돼. 어머님.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4년 동안 사랑 없는 결혼이었어요. 이제 끝낼 때가 됐어요. 시어머니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비서 민지 씨였습니다. 이사님, 다음 일정이. 알았어. 민지 씨, 손님 나가실 수 있게 도와드려. 네, 이사님. 시어머니를 일으켜 세웠어요. 조심히 돌아가세요. 서윤아, 제발. 안녕히 가세요. 저는 회의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는데 누군가 서 있었어요. 박준호. 남편이었습니다. 초췌해 보였어요. 살도 많이 빠진 것 같았습니다. 서윤아. 저는 멈춰 섰습니다. 어떻게 여기를? 어머니 따라왔어. 얘기 좀 하자.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직은 안 돼요. 서윤아, 나 정말 미안해. 알아요. 나는 정말 몰랐어. 내가 누구인지. 당연하죠. 관심이 없었으니까요. 준호가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이제 알았어. 내가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다행이네요.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 저는 그를 똑바로 봤어요. 준호 씨, 응? 만약 제가 정말 약국 보조였다면요? 뭐, 여전히 무시했을 거잖아요. 준호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게 문제예요. 저는 그를 지나쳐 걸었습니다. 서윤아. 뒤에서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어요. 대표실로 들어가서 문을 닫았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서울이 내려다 보였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이게 제 선택이었으니까. 비서가 노크했습니다. 이사님,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손님들 다 돌아가셨어요. 고마워, 민지 씨. 저는 책상에 앉았어요. 트로피가 선반에 놓여 있었습니다. 반짝이고 있었어요. 이게 내 삶이야. 더 이상 과거로 돌아가지 않을 거예요. 용서는 했지만 돌아가지는 않을 겁니다. 시어머니를 만나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날 오후
본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이사님, 미국 본부에서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무슨 요청인데요? 새로운 프로젝트 총괄을 맡아달라고 합니다.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미국 본부요? 네. 3년 계약입니다. 3년. 한국을 떠나야 한다는 뜻이었어요. 알겠습니다. 수락하겠습니다. 정말요? 네. 언제 출국하면 되죠? 다음 달 초입니다. 전화를 끊고 창밖을 봤어요. 서울거리가 보였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한 달 동안 짐을 정리했습니다. 아파트는 그대로 두기로 했어요. 언젠가 돌아올 수도 있으니까요. 출국 전날 밤이었습니다. 저는 책상에 앉아서 편지를 썼어요. 준호에게 보낼 마지막 편지였습니다. 준호 씨에게 오랜만입니다. 잘 지내시나요? 저는 내일 미국으로 떠납니다.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됐어요. 이 편지가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 준호 씨 미워하지 않아요. 어머님도 마찬가지고요. 4년 동안 힘들었지만 그 시간이 헛되지 않았어요. 당신 덕분에 사람을 공부했습니다. 겉모습이 아닌 진심을 보는 법, 무시당하는 사람의 마음, 사랑받지 못하는 외로움. 그게 제 인생의 진짜 연구였어요. 이제 저는 제 길을 갑니다. 당신도 행복하세요. 다음번엔 누군가를 제대로 사랑하세요. 겉모습이 아니라 진짜 마음을 보면서요. 안녕히 계세요. 이서윤 올림. 편지를 봉투에 넣었어요. 우표를 붙였습니다. 시댁 주소를 적었어요.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봤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후회는 아니었어요. 그냥 4년이라는 시간이 아까웠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제 선택이었죠. 다음 날 아침이 왔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차에 올랐어요. 기사님이 운전을 시작했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서울거리가 지나갔습니다. 익숙한 풍경이었어요. 한강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시댁이 있는 동네를 지나갔어요.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저 어딘가에 그 집이 있었어요. 4년을 살았던 집, 새벽마다 청소하던 집, 밥하고 빨래하던 집, 식모 취급받던 집. 하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차는 그냥 지나갔어요.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체크인을 하고 출국장으로 향했어요. 면세점을 지나갔습니다. 화려한 상품들이 진열되어 있었어요. 예전 같았으면 구경도 못했을 거예요. 시댁에서 살 때는 돈도 없고 시간도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저는 당당하게 걸었어요. 탑승 시간이 됐습니다. 1등석으로 향했어요. 자리에 앉았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활주로가 보였습니다. 승무원이 안내 방송을 했어요. 승객 여러분, 곧 이륙하겠습니다. 비행기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활주로를 달렸어요. 점점 빨라졌습니다. 그리고 순간, 둥, 바퀴가 땅에서 떨어졌어요.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이 작아져 갔어요. 건물들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한강도 작아졌어요. 그리고 저 어딘가에 있을 시댁도 눈물이 났습니다. 후회는 아니었어요. 해방감이었습니다. 이제 자유야. 옆자리 승객이 물었어요.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눈물을 닦았습니다. 행복한 눈물이에요. 승객이 웃었어요. 그럼 다행이네요. 비행기는 계속 올라갔습니다. 구름 위로 올라갔어요. 햇살이 눈부셨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어요. 새로운 시작이야. 12시간 후 미국에 도착했습니다. 공항을 나와서 차를 탔어요. 회사에서 준비해준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맨해튼 한복판, 고층 아파트였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40층, 문을 열었어요.
넓은 거실이 나타났습니다. 창문이 컸어요. 뉴욕 스카이라인이 한눈에 보였습니다. 짐을 내려놨어요. 트로피를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벽에 선반을 설치했어요. 트로피를 올려놨습니다. 반짝였어요. 거울을 봤습니다. 이서윤이 서 있었어요. 35살. 세계적인 과학자. 2천억 회사 대표. 그리고 이제 자유로운 여자. 이서윤. 거울 속 저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내 삶을 살아. 미소가 나왔어요. 진짜 미소였습니다. 다음 날 첫 출근을 했습니다. 미국 본부 건물. 100층이 넘는 고층 빌딩이었어요. 최상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제 사무실이 준비되어 있었어요. 넓고 밝았습니다. 창밖으로 센트럴파크가 보였어요. 비서가 들어왔습니다. 이 박사님 환영합니다. 고마워요. 팀 회의는 오전 10시입니다. 알겠습니다. 회의 시간이 됐어요. 회의실로 들어갔습니다. 새 팀원들이 앉아 있었어요. 미국인, 유럽인, 아시아인. 다양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서윤입니다. 환영합니다. 이 박사님. 박수가 터졌어요. 함께 일하게 되어 기쁩니다. 한 팀원이 말했어요. 박사님 연구 업적 정말 대단합니다. 고마워요. 다 함께 이뤄낸 거죠.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저는 웃었습니다. 저도 잘 부탁드려요. 회의가 시작됐어요. 새 프로젝트에 대한 논의였습니다. 모두가 제 의견을 존중했어요. 제 연구를 인정했습니다. 겉모습이 아니라 진짜 실력으로 평가받는 느낌. 이게 행복이구나 싶었어요. 회의가 끝나고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에 앉아서 창밖을 봤어요. 뉴욕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핸드폰을 꺼냈어요. 한국 뉴스를 검색했습니다. 이서윤 박사, 미국 본부 총괄로 발탁. 기사가 떠 있었어요. 댓글들이 달려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자랑. 세계 무대에서 활약하시는 모습 멋져요. 저는 웃었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을 내려놨어요. 더 이상 댓글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건 남들의 평가가 아니었어요. 제가 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였습니다. 저는 거울을 봤어요. 자신감 넘치는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이서윤, 수고했어. 혼자 말했습니다. 정말 수고 많았어. 사랑은 조건이 아닙니다. 학벌도, 돈도, 지위도 아니에요. 진짜 나를 봐주는 것. 그게 사랑입니다. 저는 4년을 기다렸지만 그들은 끝까지 저를 보지 않았어요. 이제 저는 저를 사랑합니다. 그걸로 충분해요. 당신은 어떠신가요? 지금 옆에 있는 사람을 제대로 보고 계신가요? 겉모습이 아니라 진짜 마음을 보고 계신가요? 늦기 전에 보세요. 잃고 나서 후회하지 마세요. 저처럼, 그들처럼.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노을이 아름다웠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끝나고 또 새로운 하루가 올 거예요. 저는 이제 준비됐습니다. 진짜 저로 사는 삶. 그게 제가 선택한 길입니다.